경제냐, 생계 위협이냐, 국내 카풀 서비스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해당 업계는 결국 정식 서비스 출범을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택시업계 반발이 아주 강하고 또 최근에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 기사가 또 사망하는 사고도 있어서 아마 그 영향도 있었던 것 같죠. 카풀 플랫폼 서비스는 새로운 시장 창출에 아무런 효과와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택시 시장을 빼앗을 뿐입니다. 정부에서 중재안도 내놨었고 하는데 지금 저 택시업계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분신하신 분도 있고 해서 저희 당대표도 거의 분향소도 찾았고 또 지금은 잠정적으로 중단이 돼 있는 겁니다. 예. 산악금 폐지 이 부분에 관해서 국토부와 또 오늘 택시 TF와 국토위에서는 전면적으로 월급제를 제도적으로 도입을 하는 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택시 지원책과 또 발전 방안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은 조금 안타까운 게 택시 기사분들의 어떤 말한 절박한 그 입장이나 뭐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크게 보면 이거는 지금 규제 완화라는 게 지금 굉장히 지금 시급한 상황인데 그 중요한 시금석들이거든요. 이게 하나하나가. 그런 의미에서 정부에서 지금 뭐 TF 구성돼가지고 뭐 중재안 내고 월급제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하고 중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 긴 시간 동안 왜 이 양쪽의 중재를 제대로 못했을까? 좀 결정장애 아닌가. 지금부터라도 빨리 제대로 중재를 해서 합리적 방안을 내고 생계 유지하도록 해주고 이건 이거대로 혁신의 어떤 그 기치로서 가야 되는 그런 걸 좀 빨리 서둘러줬으면 좋겠다는 좀 안타까움이 드네요. 이게 뭐 현행법상 카풀이라는 게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애매해요. 왜냐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게 이제 관련 법인데 이 법에 보면 자가용 차를 가지고 유상 운송 행위를 하는 거는 금지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 중에 하나가 출퇴근 시간에 카풀을 하는 것은 예외로 돼 있어요. 이렇게만 돼 있어요. 출퇴근 시간. 그러면 출퇴근 시간이 언제죠? 그러니까 통상 아침 저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택시업계는 너무 많이 지금 근무 양태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8시 반이다. 그러니까 퇴근 시간인가 아니면 퇴근 시간을 넘은 긴 건가. 그리고 오후에 출근하시는 준 분들 교수님 같이 이렇게 딱 정해진 시간이 아니고 출퇴근하는 분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이 언제죠? 이게 처벌 조항이 있는 법인데 이렇게 애매하게 규정을 한 것은 이것은 죄용법정주 위반이거든요. 이렇게 규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법을 지금까지 계속 방치해놓고 있었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뭐 국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좀 제대로 할 일을 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포인트죠. 네. 시민들 반응도 조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사용 안 해보셨죠? 저는 사용은 안 해봤는데 택시 타면은 이제 또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왜 외부자에서 이런 문제 안 다루느냐. 그렇죠. 좀 다뤄봐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불가피하다는 건 인정을 하세요. 맞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걸 거부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좀 안착할 수 있게끔 뭔가 좀 얘기를 해야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된다. 뭐 지금 우리를 그냥 계속 몰아붙이는 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만약 이 카풀 서비스가 정식으로 도입이 된다면 직접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뭐 일단 제가 소비자 전문 변호사잖아요. 참 저랑 비슷한 분이세요. 틈틈이 깨알은 거. 박수 한 번. 우리도 좀 해야지 안 되겠다. 뭔가 담합하는 거 같아요. 안 되겠다. 우리도 한 번.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우리는 적폐연대 아니야. 사용기를 읽어보니까 뭐 미리 나는 뒷좌석이 좋아요라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도 있고 결제도 대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앱에서 결제를 하면 거기서 이제 수수료를 차감하고 그 운전자한테 지급하는 이제 이런 시스템까지는 된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 선택권이 늘어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또 특히 카카오 택시는 굉장히 보편화가 돼 있는데 출퇴근 시간에 보니까 이제 카카오 택시의 콜 수 대비 응답하는 택시 기사 수가 너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소비자들이 그 만족을 얻기 어려운 때, 이런 때에 뭔가 보완적인 수단은 필요한 것 같아요. 카풀을 하자는 것도 택시가 지금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가까운 소비자들이 거리나. 그 불편을 느끼는 것, 또 네. 출퇴근 시간에 택시 못 잡는 거. 예를 들어서 강남역에서 밤 12시에 택시 잡는 거 불가능하지 불가능해요. 않습니까? 이럴 때 이런 데 투입을 해서 조금씩 해보자는 것이고 짧은 거리 갈 때 못 하거든요. 반드시 타야 되는데 그때 지금 화가 나는 게 왜냐하면 몇 번 타다 보면 그냥 그 승차 거부에다가 그다음에 타고 가는 동안 사람을 너무 불편하게 해요. 막 그냥 온갖 투덜투덜 거리면서 노골적으로 막 아주 이러니까 예.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측면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좀 있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변화가 있었을 때 소비자들이 이게 다 뭐랄까 받는 이득은 사실 넓게 얇게 펴지잖아요. 반면에 이 사람들이 당하는 그 손실은 굉장히 강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완충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완충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아마 논의가 이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택시 기사들이 반발하는 것은 이게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모호한 것을 틈을 타서 기존의 그 카풀의 사업자들도 24시간 다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카카오 같은 대기업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빈틈을 여지없이 치고 들어가서 결국은 택시들한테 타격을 입힐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카카오 때문에 지금 대리 기사들 또 그 전에 콜하는 회사들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애매하게 돼 있는 법을 보다 명확하고 솔직하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서 서로 공포에 떠는 그런 것들은 서로 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출퇴근 시간 이런 것들을 보다 명확하게 데이터가 지금 어느 정도 있을 테니까 시간대를 딱 정해서 명시한다는 하자.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것부터 해서 불신을 줄여가는 노력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아마 1일 2회 뭐 이렇게 제한하자는 거잖아요. 1일 2회인데. 근데 이회라는 것도 시간대가 없기 때문에 그 수가 공급이 굉장히 늘어나면 택시 기사들한테는 위협이 될 수 있어요. 그 아까 그 중재안 말씀하셨는데 그 시간이 이렇게 오래 지나도록 왜 해결을 못 하는가. 그런 가운데 최근에 나온 안이 방금 그 산악금제 폐지하고 월급제를 추진해 보겠다 이 이야기인데 택시 업계에서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지자체나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이상 맞추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중재안으로 나온 이 산악금 폐지 월급제 실시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사안이거든요. 예, 그리고 맞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좀 놀란 게 지금도 형식적으로는 그 산악금 제도가 없어진 철폐된 거로 걸로 알고 계신 있었는데.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협약 비슷하게 해서 얼마 이상 안 되면 돈을 못 가져가게 이렇게 하니까 사실상 산업재가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뭐 택시 회사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약간의 나쁘게 하면 착취구조 비슷한 점도 있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분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산악금 폐지 월급제 추진 같은 것들은 사실은 이거는 무슨 시장의 논리가 아니고 어떻게 보자면 이거는 노동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죠. 서구 개선. 그거를 그렇죠. 이렇게 진지게 사실은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도 또 적폐인가? 과거 정권에서 안 하니까 이렇게. 이거야말로 그쵸? 집권 여당이 빨리 해가지고 하라. 그러면은 정말 저희도 그러겠다는 말씀. 그래서 이건 뭐 우리가 이제 적폐 논란 하지 말고 과거 정권에서 못했지만 이 정권에서 하면 칭찬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했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최근에 국가 경제에 지금 큰 변곡점이거든요. 이거를 빨리 쫓아가지 않으면 이제는 존망이 흔들릴 정도가 됐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승자 독식 구조가 점점 심해지니까. 우버 같은 경우도 어쨌건 뭐 논란은 있었지만 지금 현대차에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6배인가 7배 되잖아요. 그 아이디어 하나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선도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퍼스트 팔로워가 아니고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된다. 지금 늦었지만 이런 그 주제, 불필요한 주제 같은 것들을 빨리 해소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하고 설득하고 국민적 공감을 만들어야 되는데 최근에 기억나시죠? 유럽 상공회의소에서 낸 보고서에 한국은 주제의 갈라파고스 섬이다라고 해요. 실제로 근데 사실 그래요. 하나하나 놓고 보면 전 세계에 없는 주제만 우리나라에 있는 게 많거든요. 우리가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의 기본 생존권을 보호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일 말고도 다른 분야에 지금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지난 10년 동안 그 정권에서 했던 정책이 줄푸세잖아요. 다 풀겠다. 10년 동안 그럼 뭘 열심히 풀었던 겁니까? 안 아니 풀었던 5년 동안 한 거지 왜 10년 동안에 우리는 줄푸세 공약이라는 게 박근혜 공약이고요. 그래도 우리는 저 바카스 저 그러니까 슈퍼에서 못 파는 거 10년 동안 계속 풀었는데 아직도 수건도 안 해결했잖아요. 풀린 규제가 있다는 게 난 믿겨지지가 않고요. 근데 이런 문제거든. 저는 요번 안 나오나 그랬어요. 요번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투자를 하게 되면 고용이 늘었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도 고용이 안 느는 걸 받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투자를 하게 되면 오히려 고용이 줄어드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온 거거든요. 그 케이스를 우리가 처음 맞은 겁니다. 이게 이제 이랬을 때 이제 과연 그렇다면은 그 새로운 일자리를 어디서 창출해야 되느냐라부터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좀 같이 그 중지를 좀 모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카풀 운전자의 신원을 보장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측면에서 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잖아요.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남성 운전자들이 여성만 골라 태우겠다. 뭐 이런 댓글까지 올라오니까. 그건 불가능한 그건 거 알고 앱으로 있는데 가서 불가능한 거죠. 가서 남자 있다고 안 태우면 그 다음에 이제 예. 콜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루는 예. 운전자는 성별을 알 수가 그렇죠. 없고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제 그 차하고 매칭이 되면 운전자를 사진으로 확인할 예. 수가 있는 예. 거고요. 기본 신원은 확인이 되니까. 예. 그 이제 카풀이 제일 우려되는 건 이제 그 범죄에 대해서 대책이 뭐냐 이런 부분인데 저도 이제 한번 다운 받아갖고 네. 등록을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 등록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자기 이름이나 뭐 이런 신상 정보도 해야 되고 자동차 등록증, 뭐 그다음에 보험증권. 보험, 예. 자기 차의 그 정면 사진 뭐 이런 것들을 하도록 돼 있던데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는 그 사람이 뭐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우버 택시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어느 여성이 탔는데 가자는 데로 안 가고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친구들이 또 다 우버 택시한테 좀 알아보라 그랬더니 운전자 신상 정보를 넘겨줄 수 없다고 니들이 직접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그래서 그 와중에 결국은 이제 그 사망했죠. 강간당하고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뭐랄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신원조회를 갖다가 동의하는 거잖아요. 이런 신원조회까지 까고 이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동의해줄까 이런 우려가 제대로 되기나 크루로 할까? 또 운전자로 등록을 할 것인가를 그 신원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 택시업계는 그래도 그러니까 범죄 유무를 예. 확인할 수 있지 전과 않습니까? 조회라도 전과 할수 유무를. 그거를 이제 당연히 그건 하게 해야죠. 어차피 이게 또 되게 되면은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조회해가지고 이 회사에 내라 그러면은 또 그것이 개인정보 침해가 될 수는 있는데 몇 가지 포인트 무슨 뭐 폭력 전과라든가 성범죄 전과라든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택시 회사에서 조회를 하면 경찰에서는 있다 없다 정도만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어떤 범죄를 당하거나 했을 때 회사에서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한다면 좀 더 엄하게 관리하게 되지 않을까. 뭐 보험에 가입을 하건 혹은 자기네 기업 돈으로 하건 배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요. 그렇죠. 네. 저도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권이 넓어지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과연 그 지속 가능한 서비스가 돼야 소비자들한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취지가 차들이 빈 차가 많으니까 그 빈 차들을 활용해서 뭐 운송을 하게 하자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뉴욕에서 우버를 해보니까 빈 차들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우버 기사들이 차를 따로 구입을 해가지고 택시 기사 면허를 안 따고도 사실상 택시 영업을 영업을 하는 거죠. 예. 전용 그 차량이 더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차량 공유가 아니라 그냥 우버 기사들만 더 생기는 그런 결과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원래 취지하고 맞지 않는 거잖아요. 택시 기사들만 고사시키고 결국은 나중에 우버가 장악을 하게 되면 자기네가 뭐 가격도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잘못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라는 건 귀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이제 뭐 그 장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초기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우버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자기 그 전용 차를 사가지고 택시 면허도 안 따고 한다고 쳐도 얼마 안 지나서 우버건 택시건 개인이 운전한 차들은 없어질 겁니다. 그런 유상 운송 수단은 오늘 사실은 어저께인가 그저께부터 애리조나주에서 처음으로 자유로 주행차가 택시 영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우리 세대가 직접 운전을 하는 마지막 세대 이런 말도 봤거든요. 사실은 앞으로 그러니까 이건 없어지는 시장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공유 경제를 뛰어들려고 하는 기업들을 보면 이걸 해가지고 택시를 뺏어서 택시 일을 대신해가지고 그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는 사실은 비싸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한 대의 차를 나눠 쓰게 되는데 예. 그럼 누가 어떤 시간에 어디를 많이 가고 차가 어디에 대기에 있어야 되는지 이것이 이제 빅데이터로 쌓여야만 이것이 운용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사실은 차량 운송 공유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안 하면 우버나 이렇게 외국에서 데이터를 만드는 업체에서 들어와서 사실 이 경제를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해야만 사실은 현대자동차나 기아차도 이런 자율주행차 같은 것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그런 미래의 이익을 보면서 이제 택시업계 특히 기사분들 어려운 점에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향을 좀 정부에서 조정을 해 나간다면 변화를 부드럽게 가져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랜 문제죠. 사실은 처음에 이제 우리 미술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카메라가 발명됐을 때 일군의 화가들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카메라가 발명됐다 그래가지고 뭐 막 그림이 사라진 건 아니겠지만 이 경우에는 이게 사라져버리는 게 이제 문제거든요.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 이제 그 모범 운전자 협회에 갔는데 모범 운전자로 젊은 분들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택시 기사가 워낙 열악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서비스들이 생기니까 사실은 어떤 심정적인 피해 의식도 있으신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게 중요 사회 아젠다로 돼서 논의가 돼야 되고 해경공 홍씨 같은 건, 김 씨 같은 건 이제 좀 그만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의원님이 다시 소환시키신 거예요. 자, 다시 카풀 아무도 서비스로 얘기 안 하는데 왜 가겠습니다. 혼자 얘기라고 그러세요? 제가 그 얘기를 여기서 6개월 동안 한 거예요. 6개월 동안. 자, 일단